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8,042명이고요. 사망자가 291명이라고 하죠.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사실 여기보다 더 지금 심각한 나라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팬데믹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 전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특히 지금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되는 이탈리아에 살고 계시는 우리 손종윤 현지교민 연결해서 그곳 상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탈리아 코로나19 감염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사망자는 631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그 이탈리아에서는? 네, 맞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이 이제 23시인데 18시 30분 발표 결과에 따르면 감염자가 10,000명을 넘어섰고요. 네, 사망자가 631명으로 시간 단위로 계속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다 보니 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갑작스럽게 막 늘고 있는 거,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이제 감염자가 소수일 때부터 통제에 들어간 이제 한국과 다르게 이탈리아에서는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단순한 감기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또한 마스크 착용도 환자가 아니면 잘 하지 않는 문화라던가 가벼운 신체 접촉이 좀 일상생활화 되어 있는 습관들이 겹쳐지게 되면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모르고 그동안에 생활해왔던 그냥 방식 그대로 생활을 하다가 병이 조금 키워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감염자 대다수가 또 이제 인구 고령 국가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좀 사망자들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타 질병이 겹치면서 유독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또한 이제 중환자 시설이 좀 부족해서 상태가 위중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서 사망자 비율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탈리아 전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도시 간 이동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맞습니까? 네, 현재 4월 3일까지는 이제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게 맞고요. 이제 네. 도시간의 이동은 무조건적인 통제는 아니고 업무라던가 좀 건강상의 이유, 친지 방문 시에는 사유서를 지참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유서를 좀 내면서 이동을 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허락을 받으면 또 되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살면서 또 생활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밖에 나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즐거움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모임이라던가 동호회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이 되다 보니까 물론 집에 가만히 있어도 좀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지만 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지루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종윤 교민께서는 이탈리아에 살고 계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약 4년 됐습니다. 4년 정도? 그러면 4년 동안 사시면서 이번 사태와 같이 이탈리아를 패닉 상태에 빠뜨리게 만든 게 없었겠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현지 교민분들 중에서 30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다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탈리아가 특별히 조금 이제 그 관광을 많이 가고 싶어 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일 텐데, 이동 제한령이 내려지게 되면은 사실 생계도 좀 위협이 될 것 같고,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현 상황 관련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국가적인 상황으로 통제를 했던 건 세계 2차 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데 또 그만큼 국가적으로 큰 사태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도 이 정도 통제를 해줘야지만 좀 조치가 가능하다라면서 많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도 많이 감소한 편이고 관광지뿐만이 아니라 시내 자체가 많이 한산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교민께서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어떤 일에 종사를 하고 계신 거죠? 여행 가이드업 하고 있습니다. 여행 가이드업이요. 그러면 여행업이 사실은 이번 코로나19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랑 이동 제한령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 있는 한국인 여행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행사가 현재 휴업에 들어갔고 또 이제 4월, 5월 예약까지도 다 취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한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여행사 이제 자영업자들 많이 좀 경제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혹시 뭐 이탈리아 정부에서 뭐 대책을 마련해 준다던가 뭐 어떻게 해주겠다든가 먼저 이런 게 있나요? 이제 현재 전체 통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세금이라던가 아니면 좀 주택 융자금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야만 하는 물이나 전기 등에 대해서 조금 국가적인 차원의 조치를 해주는 걸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법령은 나오지 않았고요. 네. 또 국민들이 이제 집에서 좀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이라든가 신문 이런 것들을 좀 공급받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업종에 따라서 좀 세금 비율을 이제 조정을 해준다는 그런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인하해주는 방안부터 비롯해서 뭐 물이라던가 공과금, 전기값 이런 것들을 조금 깎아주는 방안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집에 맞습니다.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신문과 같은 것을 구독할 때 좀 혜택을 주는 방안 같은 게 논의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들 학교는 갑니까 지금? 4월 3일까지 전국의 이탈리아 전국의 모든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않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식구들끼리 다 집에 계셔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족하거나 어려운 거는 어떤 거예요? 아까는 이제 마스크 같은 거 원래 처음에는 꼭 착용의 필요성을 정부에서 말하지 않았었다 그랬는데 지금 마스크 같은 거 구하기는 쉽습니까? 마스크 같은 경우도 원래 이탈리아가 한국처럼 좀 비축량이 많은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네. 또 황사라든가 좀 미세먼지 같은 공기 질환이 많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마스크가 한국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이후로는 좀 구하기가 어려운 편이고요. 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급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약국에서 개인적으로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 때문에 대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경우이긴 한데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더 심각하군요. 네, 이제 대신에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그래도 현재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노약자, 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자라는 운동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마스크를 좀 요청을 하기 위해서 주변 EU 국가로 요청을 한 상태이긴 한데, 현재 이 바이러스 자체가 유럽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탈리아가 사실 어제 사망자가 168명이 늘기도 하면서 불안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가장 먼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생필품이나 식재료 사재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나요? 네, 특히 이제 이 이탈리아 전국을 봉쇄를 한다라는 명령이 어제 밤에 내려지면서 24시간 마트에서 좀 사재기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었었는데, 네, 이제 오전이 되면서 이런 행동은 이제 부끄러운 행동이다. 사재기 관련해서는 정부 측에서 물량 공급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라고 기사를 내면서 저녁이 되면서 다시 좀 잠잠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는 부족하니까 일단 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먼저 공급하고 우리는 좀 양보한다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도 있고 그다음에 식재료 사재기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려고 하다가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그러지 말자. 자제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써라. 회사 가지 말고 일단 집에서 좀 격리해라. 뭐 이런 권장 사항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거리에 사람들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하지만 또 거리를 혹시 걸어야 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요? 네, 다만 이제 거리를 걸을 때 1m의 거리를 이제 유지하는 건 좀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다만 이제 걸어가면서 서로 좀 가급적이면 좀 불필요한 접촉은 없게 잘 좀 피해서 다닌다고 말을 해야 할까요? 좀 그런 식으로 조처를 하고 있고 현재 밀라노 같은 경우도 상업지구의 50% 이상이 문을 닫았고 이탈리아에서 가장 판매율이 높은 아울렛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현재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6시 이후에는 식당하고 술집 운영도 안 되고 집회도 전부 다 막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잘 지켜지고 있어요? 네, 이제 오늘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도 현재 현 상황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주변을 다녀보니까 대부분의 카페나 이제 술집, 식당들이 많이 문을 닫았고요. 네. 그리고 집회라던가 이제 재판 일정, 결혼식, 장례식까지도 현재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제한을 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과하다고 말은 하지만 이제 현재 상황이 심각한 만큼 사람들이 잘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의심이 되는 사람들에게 검사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이탈리아도 그런가요? 이탈리아도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다라고 확실시 되는 경우에만 이제 검진이 지원이 됐었었는데, 네. 네, 3월 5일부로 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긴급 대책이 이제 마련이 되게 되면서 본인이 희망할 시에는 이제 질병관리본부 같은 대책위원회로 전화를 걸게 되면은 검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확진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현재 좀 확실시 되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런 비용이나 이런 거는 다 개인 부담이에요? 근데 이건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 국가에서.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병실이 부족해서 병원 복도나 수술실을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실을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좀 비슷하게 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거나 이런 지금 상황이긴 한데 이탈리아의 상황이 지금 비슷한 거죠, 저희하고. 네, 특히나 이제 중환자실의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증상이 심각한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네.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 내에 따른 의료 시설들이라든가 아니면 군 시설과도 함께 이제 협조를 해서 병실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군 시설도 네. 많이 이용하고 있다. 네, 또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보호자에 의해서 좀 집에서 치료에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확보된 병실들을 다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군요. 이렇게 상황이 이제 복잡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부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해졌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이탈리아 내에서도 그런가요? 네, 현재 인터넷 게시판 또는 이제 유럽 여행 카페 등이나 여기 현재 교민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이런 동호회 카페들을 보게 되면은 인종차별 사례가 좀 다양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특히나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지나갈 때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놀리는 식으로 좀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간다던가, 네. 아니면은 무분별하게 좀 와서 이제 신체적인 위협까지는 아니지만 네. 좀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낄 수 있게 소리를 지르거나 간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탈리아 내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하고 일본인을 합친 10,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네. 근데 중국인이 30만 명이 넘다 보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발인지라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이 코로나19 확진이 누구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좀 보는 건가요?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중국발 이 바이러스라고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런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 자체가 또 감염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워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자국 정부라든가 시스템을 비난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현재 인종차별은 있지만 모든 이탈리아인들이 그런다라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많은 인구가 사는 만큼 좀 다양한 반응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탈리아 내에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라든가 아시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누군가한테 전가를 시키기보다는 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겨내야 된다는 상황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종윤 이탈리아 현지 교민과 연결했습니다.